시카고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의 영상에 머물던 날씨가 주말부터는 20도대로 떨어지고 내주부터는 최고 기온이 10도대에 머무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 날씨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의 270만 주민들은 이제부터 추운 날씨와 더불어 폭설 등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주 21일은 겨울의 시작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Emergency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Office의 위치 기다이스 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홈리스가 불법은 아니지만 240마일에 걸친 시카고시의 주민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며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쉘터로 워밍센터가 준비되며 무엇보다 주민들은 보도에 눈을 치우고 연로한 이웃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는 훈훈한 연말 연시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거리 및 위생 디파트먼트 커미셔너 콜 스타라드는 특히 도로의 안전과 주행을 가능케 하려면 눈이 쌓인 도로의 제설 작업을 위해 소금 트럭이 뒤쪽으로 소금을 뿌릴 때 운전자들은 절대 가속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시민권 시험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4일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 쓰기, 윤리, 영어 말하기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보다 역사 및 윤리, 그리고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둔 시험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고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 중인 성인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USCIS 얼자도우 국장은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권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은 물론 품질, 성분, 맛 등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비교하면서 구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라이빗 브랜드, 즉 PB 상품으로 불리는 자체 브랜드 또는 스토어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PB 상품 시장 규모는 1,5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성장했으며 작년엔 1,9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 상품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산업협회 FMI가 성인 그로서리 소비자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치, 가격, 품질, 맛, 가용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PB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마트는 올 들어 자사 상품 매출이 상반기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크로거도 역시 동기 10.2% 늘었습니다. 홀푸드와 알디 등은 90% 이상을 PB 상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월마트, 코스코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일 미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페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연방세관 국경보호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에게 제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 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추방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틀 42 명령 때문에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지에서 넘어온 새로운 이민 희망자들이 다시 국경을 넘는 상황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MZ세대, 즉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자들이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나 동료들과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젊은 층이 지인들과 같이 주택을 구매해 한 지붕 아래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추세가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학 시절 혹은 사회초년생 시절 아파트를 룸메이트와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해 아예 주택 전체를 리스한 후 각 층의 방을 쉐어하며 렌트비를 나눠내는 것에서 한층 진화된 형태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 모기지 상환, 그리고 지금은 잠정 홀드된 대학 학자금 융자 상환 등의 부담에 따라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우리 집 마련을 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통계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주택이나 아파트의 공동 구매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14년에 비해 올해엔 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층의 집 구매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올해 중반까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전체의 34%, 하반기로 접어들며 이 비율은 2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주택 구입 비율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후 후보 사퇴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선거나 사전투표보다 이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가 뒤늦게 사퇴할 경우 강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포함한 14인은 지난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재외국민 투표를 본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사퇴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선거가 시작하기 전 후보가 사퇴할 경우 앞서 사퇴한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들의 표는 자동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일 6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도 그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한 시점이라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 표는 모두 강제 무효표가 됐고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는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지지자가 많아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었습니다.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후보 사퇴로 강제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 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